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 오늘도 방송 준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척추 악박골절 너무나도 유명한 병이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이 병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척추의 몸통과 같은 척추체에 으스러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골절이 발생하는 거입니다. 자,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나눠볼 수 있어요. 외상성 골절, 다쳤다는 뜻이죠. 네, 대부분 교통사고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낙상이라든지 작업 도중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외상성 압박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외상성 압박골절이죠. 쉽게 말해서 다친 게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형태의 골절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병적 골절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오늘의 핵심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가장 흔한 유형의 척추골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령에서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가 배부 통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척추의 축을 따라서 연관되어지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압박골절이 생겼다면 허리 통증이 생길 거고요. 바로 흉추에 생겼다면 등 통증이 생길 거고, 가슴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주위로 퍼져나가면 옆구리나 엉치 통증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은 위험인자가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앞에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상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 그리고 고령, 근육감소증 등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외상에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 경미한 외상의 정의가 뭐냐면은 엉덩방아 정도나 살짝 미끄러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냥 옷 갈아입거나 기침 재채기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기침 재채기는 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뚜렷한 외상의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가 있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찌푸리거나 아야 소리를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왜 이런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되어서 병원으로 오게 되면은 압박골절로 확진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근데 압박골절은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거나 혹은 들것에 실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걸어서 내원이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끔씩 좀 이 부분을 의아해해요. 아니, 골절이 됐다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냐. 네, 그걸 굉장히 깜짝 놀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척추의 압박골절은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이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절이라고 떠오르게 되면은 뼈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팔다리 뼈와 같은 긴 뼈. 이런 뼈들은 동강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은 척추뼈와 같이 이렇게 해면체가 많은 뼈예요. 이런 뼈들은 동강 부러지는 형태보다는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이 많게 되고, 처음에는 겉표면이 깨지는 듯한 식으로 으스러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짜부라들고 변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은 노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척추체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요. 네, 요 네모나게 나온 부분이 짜부라들면
골절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엑스레이 검사 소견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짜부라들지 않아도 골절은 충분히 진단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4번 뼈도 살짝 의심이 되고 2번 뼈도 살짝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12번은 워낙 호발 부위니까요. 그 위에 11, 19번 뼈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여러 군데의 골절이 의심이 되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이 MRI를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골절은 MRI를 찍을 때 T1, T2 영상에 T2 Fat Suppression이라고 하는 영상을 추가로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골절을 찍기 위한 시퀀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학적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골절을 염두에 두고 MRI를 찍을 때 옵션을 추가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5, 4, 3, 2, 1번 뼈고 여기가 12번 뼈인데요. 요 12번 뼈의 신호 강도가 여기서는 하얗게 밝게 보이고 여기선 약간 어둡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번 뼈의 골절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치료를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인 척추 압박골절.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 였잖아요. 자, 치료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보조기입니다. 보조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조기는 여러분들 팔에 금이 가거나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면 어떻죠? 기부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부스 하면은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속고로 고정을 시키고 안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힐링을 해서 저절로 붓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보조기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원인이 골다공증성 골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질, 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뼈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이 골절이 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일례로 젊은 남자분이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시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조기하고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만 누워 계시고 안정해도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중증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노인 환자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결국에는 압박골절의 치료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항상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1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우리가 이제 주사라든지 약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통증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어렵게 되거나 혹은 고령의 환자에서 조기 시행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척추체 성형술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인데요. 수술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는 흔히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TLSO, LSO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흉추, 요추, 천추 보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싸는 부위가 어디까지 감쌀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느냐예요. LSO는 요추, 천추 보조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어디 제일 많죠? 흉요추부에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형태의 보조기는 흉요천추 보조기, 바로 TLSO 보조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골다공증 치료만 이야기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소개만 할게요.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는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 비타민 D 등을 보충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악박골절이나 혹은 척추체의 다양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선호하게 되는 형태의 치료제는 골형성 촉진제입니다. 골형성 촉진제는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에 매일 맞는 냉장 보관하는 주사거든요.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이 치료제가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되고 아주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로모수즈맙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상용화된 지도 아주 좀 되었죠. 이 치료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뭐 많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뼈가 스스로 힐링을 하는 데까지 보조기는 안정화를 시켜지고 추가적인 골절과 변형을 방지하는 거라면, 보존적인 치료는 여러 가지 약물과 주사 등을 통해서 염증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골절이 생기면 그 주위에 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뼈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통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신경 차단술이나 후관절 주사, 프롤로요법, 그리고 척추 협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카테터 시술도 보존적인 치료의 형태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박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술은 뭐겠어요? 바로 척추체 성형술입니다. 네. 척추체 성형술은 우리가 꽁그리 쳤다라고 환자들이 말씀하셔요. 어르신들은. 예,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 사용되는 골 시멘트, 뼈 시멘트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 때문인데, 당연히 실제로 시멘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잇몸이나 이런 뼈를 떼우는 데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의 것을 경피적으로 피부만 절개해서 굵은 주사바늘 같은 거를 척추체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골시멘트를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깨진 뼈가 있죠. 이 뼈에 이렇게 전용 바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바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뼈 시멘트를 조금씩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골 시멘트를 경피적으로 서서히 주입하여 통증을 조절시키고, 그리고 척추체의 높이 감소를 방지하게 됩니다. 척추체 성형술이 통증을 조절시킬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골시멘트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서 이 물질이 열을 발산하면서요, 주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없애줘요. 그렇게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뼈 자체에 해면골에 균열이가 있거든요. 그 틈으로 스며들면서 그 균열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껍데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척추체 간의 그 균열이 된 부분을 조금씩 메꾸어져서 채움으로 인해 갖고 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조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연관된 몇 가지 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쿤멜시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척추골절의 무혈성 괴사인데, 잠재적으로 골절이 등장을 하고 있다가 그 척추체 내로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에가 텅 비게 되고 가스가 차면서 비어지는 병이에요. 골괴사라고도 표현하고 쿤멜의 이름을 따서 쿤멜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붕괴나 유형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쿤멜 골절은 다행히 척추체 성형술이나 풍선 복원술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콧멜병도 안에가 너무 텅 비어 있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진에 따라서는 척추체 성형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압박골절은 생각보다 치료적 계획을 따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될 수 있는 골절은 천골 기능 부정 골절이에요. 참 이름도 어려워요. 피로골절의 한 형태인데요. 우리가 천골이라고 해서 골반에 붙어 있는 척추뼈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뼈죠. 거기가 멍이 들듯이 으스러진 골절이에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을 때 흔히 동반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 있죠? 이렇게 깨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뼈 스캔을 찍으면 H자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학회에서는 혼다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능 부정 골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통증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고요.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에서는 진짜 알 수가 없고요. CT에서도 50% 미만입니다. 진단율이. 그래서 MRI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관상면 컷을 꼭 필요로 해요. 척추를 찍다가 보면은 시상면과 단면만 찍다가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될 때는 MRI를 조금 다양한 기법으로 추가 촬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형성제 촉진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양호한 골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보조기 사용이 압박골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잖아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체 성형술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점이 있을 때는 타이밍을 잘 봐서 시행을 해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인 골절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